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그리고 지방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영상을 찍었고요. 저번 시간에는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당뇨를 일단 총정리해보면 당뇨는 탄수화물을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대사성 증후군이었고 대부분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 에너지원이 움직이지 않는 일상생활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된 대사성 증후군이고 이번에도 똑같이 나오는 이름들은 달라요. 이름들은 다른데 탄수화물도 에너지원이고 지방도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저번 시간은 탄수화물, 이번엔 지방에 의한 대사성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저번엔 당뇨, 이번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돼서 창자에서 흡수가 된다고 해요. 그 흡수가 돼서 이 흡수 과정인데 바로 흡수돼서 세포로 가는 게 아니고 언제나 혈관을 통해서 세포에 의해 전달이 되거든요. 세포는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모세혈관은 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강에서 막 물자를 받아서 체지방, 지방세포에 또 지방이 쌓이고 또 근육세포에도 지방이 가거든요. 어쨌든 근육도 지방이 필요해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받을 수 있고 지방도 받을 수 있고 요 두 개를 받을 수 있는데 요 흡수된 물질이 지방이 이 지방 상태로는 모세혈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카일로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물질로 변환이 돼서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모세혈관에서 또 분해된 지방이 LPL이라는 지단백질 분해 효소, 여기 보면 여기 써놨거든요. LPL, 지단백질 분해 효소를 만나서 이렇게 체지방, 지방세포로도 가고 근육세포로도 가는데 요 과정들을 그러면 체지방으로 가면 나쁜 거다, 뭐 근육으로 가면 좋은 거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에너지, 우리 몸이 원래 밥을 먹고 지방이 섭취가 되면 체지방으로도 가고 근육으로도 가게끔 그냥 정해져 있는 흐름이에요. 흐름. 일단은 맨 처음에 체지방과 근육으로 지방이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다 흡수되지는 못하고 그 조금 남은 양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카일로마이크론 잔여물이라고 해서 똑같이 요것도 지방이 분해된 성분이죠. 이 지방이 분해된 성분이 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간에서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간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과 단백질과 인지질이라고 하는데 요 네 개의 물질이 간에서 합성이 됩니다. 합성. 자, 이 합성된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VLDL. 여기 제가 써놨어요. 사실 운동생리학은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새로운 이름들, 나와 친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와서 그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막상 이름과 친해지면 그 내용 자체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LDL이라고 하는 물질이 간에서 합성된다. 간에서 합성. 여기 간에서 합성되는데, 자, 요 합성된 또 이유가 있겠죠? 우리 세포, 우리 몸이 엄청 똑똑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보면 이 합성된 물질들을 VLDL이라고 하는데 VLDL이 다시 또 혈관으로 들어가서 한번 요 지방세포를 또 다시 한번 분리시켜서 유리지방산으로 분리시켜서 체지방으로도 가고 근육으로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방을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세포에 전달해주는 두 번째 역할이 간인 거죠, 간. 그래서 혈관을 따라서 체지방과 근육에 지방을 전달해 준다. 여기까지 해서 이게 무슨 고혈압과 관련이 있나?
잘 되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VLDL에서 지방이 한번 빠져나간 형태를 LDL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LDL은 콜레스테롤, 인지질, 단백질이 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혈관벽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라고 대부분 TV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친구도 나쁜 건 아니에요. TV에서 나쁘다고 얘기할 뿐 실질적으로 봤을 땐 이 콜레스테롤도 똑같이 지방이거든요. 에너지 지방. 그래서 이 에너지들을 다시 한번 혈관에서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이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다시 근육으로도 가고, 필요한 바깥 부분, 예를 들면 뭐 팔, 다리, 뭐 다른 세포들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또 해요. 얘네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한번 요 LDL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거든요. 요 60에서 80%를 다 나눠줘요. 콜레스테롤을 요 LDL이라는 애가. 그러면 한 20%에서 40%가 남은 애들은 여기 추가적으로 HDL이라고 해서 똑같이 콜레스테롤인데, 요건 또 TV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요 20에서 40% 남아있는 LDL에서 나머지 여분의 콜레스테롤을 딱 가져가거든요. 훔쳐가서 다시 이렇게 간에다가 콜레스테롤을 저장시켜요.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다시 지방과 단백질과 인지질이 만나서 다시 한번 또 모세혈관에 가고, 다시 한번 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라고 세포에다가 체지방에도 갖다주고 근육에다가 갖다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대사활동이다, 뭐 항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아니면 근육이 유리지방산을 흡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쌓여요. LDL이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물질들이 이렇게 쌓인다고 해요. 혈관벽에 살찐 거죠. 근데 요 LDL은 특이하게 모세혈관과 굉장히 친하다고 해요. 가깝고 친해져서 이렇게 혈관벽을 두껍게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혈관이 넓어야 혈액도 잘 지나가고 에너지 순환도 잘 되는데, 이 에너지 순환이 잘 안 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요거를 콜레스테롤에 의한 고혈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운동 전문가들이 이 대부분 쉽게 생각하면 지방을 먹어서 이렇게 체지방과 근육이 찌는데, 근육에 에너지원이 가는데, 요 지방을 안 먹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항상 우리 몸에서는, 우리 세포는 체지방과 근육에 유리지방산, 에너지원을 받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가 너무 많이 쌓였던 건, 우리가 지방이 분해돼서 체지방과 근육으로 유리지방산이 보내지고 에너지 흡수가 되고 에너지 사용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씩 빠지기 때문에, 이런 톱니바퀴들이 빠지기 때문에, 얘네가 만약에 운동이면 얘네가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씩 고장나는 거지, 단순히 이 톱니바퀴를 운동을 생각을 안 하고 움직임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여기 LDL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우리 지방 먹는 걸 좀 줄이자 하는 건 너무 1차적인 생각인 거예요.
당연히 지방을 줄이면 도움은 되겠죠, 처음에. 근데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은 먹고 소화되고 흡수되고 사용되고 다시 먹고 흡수되고 사용되고 요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 사용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 공간이 공백이 되면 요렇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가야 될 우리의 몸 단계적인 움직임들이, 이 과정들, 요거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우리 몸에서 항상 일어나야 되는 이 항상성들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압도 높아지고 간 수치도 올라가고 혈관벽도 안 좋아지고 근육도 점점 없어지고, 그 근육이 사용되지 않으니까 축적되어야 될 유리지방산이 자꾸 체지방으로도 가고, 그러면서 살은 찌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免疫力도 떨어지고. 근데 요런 일련의 과정들이 대부분 원인은 움직임에 있다. 만약에 본인이, 회원님들이 아니면 찾아오시는 고객님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루에 30분도 걷지 않는다면,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잘 안 걷거든요. 30분 정도의 활동량, 뭐 최소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움직임이 많이 없다면 이 과정들이 점점 빠지면서 우리 몸에서는 이 톱니바퀴가 점점 돌지 않아요. 그러면서 물론 연세가 있으셔서 좀 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에는 100세 시대라고 해서 50대, 60대 돼도 충분히 건강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빠지면 노화에 의한 문제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몸이 약해지니까 이런 과정들에 의한 각종 대사성 증후군, 뭐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심폐질환도 생길 수 있고 뇌졸중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잘 보시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뭐 당뇨라고 해서 현미밥을 먹는 거나 평상시에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약을 먹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경각심을 가지셔서 운동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운동은 갑작스럽게 무거운 걸 들고 그런 것보다, 그러면 운동을 단계적으로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회원님들도 내가 좀 대사성 증후군이 있고 내가 적게 먹는데도 자꾸 살이 안 빠지고 찌고, 당뇨나 고혈압 위험군 수치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운동을 평생 해본 적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은 욕심을 조금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가겠다는 의지로 빠르게 가려고 하시면 무조건 운동은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시려고 노력하시고, 그 천천히 가는 단계에 대한 방법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PT센터나 운동센터 들어가셔서 상담 꼭 받아보시고,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지, 뭐 단순히 러닝머신만 뛴다, 뭐 사이클만 탄다, 그렇게 한다고 이 조금 심해지신 분들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나빠지기 전에 내가 시간이 좀 될 때 평상시에 내 몸을 건강할 때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미 조금 늦었다면 병원에서 고혈압입니다, 운동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청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오늘은 하겠습니다.